금주 법조계에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 재산 증식 과정을 포함해 개인 자질과 사법부 안팎의 여러 사안을 두고 팽팽하게 대치했는데요. 이틀에 걸쳐 진행됐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명의 재산 누락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청문회를 사과로 시작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신고 재산은 72억 원으로 역대 후보 중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비상장 주식과 자녀 해외 계좌 등이 재산 내역에서 빠졌고 청문회는 이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재산 내역, 주식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지금 시간을 더 주세요. 1분씩 하세요. 아니 자료 요구만 하세요. 지금 소리 지르는 겁니까 지금? 위원장한테? 쟁점 역시 누락된 재산 내역이었습니다. 특히 해외 연주가로 있는 딸에게 10년간 총 6,800만 원을 송금하면서도 안 낸 증여세,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9억 9천만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실은 그 가액이 10억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때 아닌 건국 이념 검증도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앞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고 표명했는데 야당에선 1948년은 정부 수립일이라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 건국사관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헌법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십니까? 대법원장 후보자를 믿고 국가의 헌법 해석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와 기소, 그 과정 등이 적정했는지를 물으면서 이 후보자와 여권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서 언론 기사 나는 거 많이 보셨는데 그 언론 기사 중에 사실과 아닌 기사 있던가요?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이 기사가 나면 어떤 심정이셨어요? 속상하시죠? 네.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후보자는 한편 성폭력 사건 감형 판결에 대해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아들의 김현장 인턴 특혜 의혹과 농지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법부 과제와 관련해선 재판 지연을 해소하고 진영 논리 없는 공정한 법원을 만들어 국민 신뢰를 얻겠다고 피력했습니다. 사법의 수요자인 국민이 재판 과정에서 느끼는 불평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하여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후보자 임명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야당의 동의 여부가 절대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